장마가 역대 가장 길게 이어지면서 제주와 부산 등 많은 지역에서 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올해 장마가 유독 길게 이어지고 있는 원인과 강수 전망,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보통 이때를 7말 8초라고 해서 한창 휴가철입니다. 그런데 올여름에는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장마가 어느 정도로 긴 겁니까? 예,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역대 가장 긴 장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올여름 장마 같은 경우는 제주에서 6월 10일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늘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49일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 제주 지역의 관측이 47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역사상 이제 가장 긴 장마로 기록이 되게 됐고요. 네. 이 제주 같은 경우는 시작도 이제 가장 역대 빨랐습니다만 강수 기간도 굉장히 좀 길었고 특히 이제 49일 동안에 30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제 비가 내리면서 가장 자주 비가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일찍 시작을 해서 가장 길게 이어졌었고 또 가장 자주 비가 내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부와 남부지방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이제 오늘까지 35일째 장마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조금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40일을 넘길 가능성도 현재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반도의 장마가 긴 것은 역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계속해서 좀 내려와 있으면서 이 남쪽에 머무는 장마 전선이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륙 지역으로 북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만 굉장히 많은 비가 좀 내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장맛비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북쪽에서 계속 이 7월 달인데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이 시베리아 쪽에 이상고온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베리아 쪽의 어떤 기온이 한반도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북극의 기온이 한반도의 기온보다 더 높은 굉장히 좀 높은 이상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상고온이 벌어지면 공기가 팽창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이 막히게 되거든요. 북쪽에서의 공기 흐름이 막히니까 그쪽에 위치한 차가운 공기가 남쪽인 중위도 한반도까지 내려오면서 한반도의 장마 전선을 저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의 특징을 보면 유독 동해안에 이 비 피해가 집중이 됐습니다. 부산이나 제주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올해 강수량 훨씬 더 예년보다 많은 거죠? 예, 좀 간단하게 올여름철에 이제 장마철에 비가 얼마나 내렸냐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0일에 장마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남부와 중부 지방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 산간은 1,520mm의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양양이 782, 고성이 780, 지리산도 993, 그래서 1,000mm에 육박하는 굉장히 많은 비가 좀 쏟아지게 됐고 부산도 855, 이제 제주가 오늘 장마가 끝났는데 한 500mm 정도 비가 내렸거든요. 네. 보통 이 장마 기간이 30일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 전국 평균 강수량은 350mm 안팎 정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장맛비가 좀 많이 내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다만 역대 손에 꼽을 만큼 장맛비가 많이 내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많은 비가 단시간에 좀 집중되는 형태를 보였다 해서 부산 지역 같은 경우가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당 83mm가 내렸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1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장마는 장마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다라기보다는 단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이제 저녁부터 비가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예보가 있는데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곳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는 말씀드린 대로 장마가 끝났습니다만 이 제주 남쪽에 머물던 또는 제주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점차 이제 내륙으로 북상을 하면서 이제 남부지방 그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도 전남 구례와 화순, 순창과 남원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주로 전북 지역이라든지 충청 지역, 이들 지역에 좀 많은 비, 그러니까 내륙 이 중간 지역에 위치한 곳들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로 이제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15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 많은 곳은 200mm가 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경기 남부나 강원 남부 지역에서도 역시 30에서 80mm 정도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10에서 50mm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이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당 30mm 안팎 정도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 목요일쯤에는 장맛비가 그치면서 올여름 장마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겠고 네. 다만 이 중부지방, 그러니까 장마 전선이 점차 남부에서 또 중부지방까지 올라가면서 이 중부지방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에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다음 주 초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장마 기간이 이제 40일 정도는 기록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특히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리는 중부지방의 비가 굉장히 좀 많고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장마가 남부지방에 집중이 됐다며 이제는 중부지방을 집중으로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호우 피해들 미리 예방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주에 이제 영동 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졌고 또 부산에서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 피해가 잇따랐죠. 그 당시의 피해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침수 피해가 일단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차량 침수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고 주차장이나 지하도로에서의 어떤 인명 피해도 있게 됐었고요. 산사태나 축대 붕괴도 있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바닷물이 이제 내륙으로 많이 좀 밀려 들어오면서 침수 피해를 더 키운 그런 이 피해도 있었고 휴가철에 하천이나 계곡 물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면서 역시 좀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장마 기간에 이제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게 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태풍급의 강풍도 몰아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또는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나 시설물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셨다면 일단 저지대에 위치한 차량 같은 경우는 재빠르게 고지대로 옮겨야 되고요. 주차장이나 지하도로가 물이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침수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차장과 지하도로에 접근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산사태나 축대 붕괴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해안가에서 요즘 좀 많은 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조 시각이 하루에 2번, 그러니까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은 기간이 하루에 2번 정도 있거든요. 이 시간대에는 해안가의 접근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보통 그런데 과거의 장마라고 하면 넓은 지역에서 지루하게 비가 이어지는 곳이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장마의 특성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서 잠깐씩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번 장마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해 드린 대로 이번 장마 같은 경우는 비는 장마철 평균 기간 그 정도의 비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많이 내렸는데 다만 시간당 강수량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네. 집중호우나 폭우의 빈도가 좀 많아졌고 국지적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 남해안 지역, 부산이라든지 또는 동해안 지역들, 강릉, 속초 이런 지역들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 그 밖에 수도권이라든지 전북 지역 이런 내륙 중심에 있는 지역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장맛비의 양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 이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과거의 장마 같은 경우는 고루하고 굉장히 좀 많은 지역, 광범위한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이 돼서 남부로 올라가고 중부로 올라가고 그래서 남부와 중부를 오르내리면서 비가 내렸다면 최근의 장맛비 같은 경우는 장마 기간의 강수량은 동일하지만 이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의 빈도는 굉장히 좀 크게 늘었다. 그리고 어떤 같은 중부지방 내에서라도 서울에서는 비가 안 오지만 대전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비가 내리는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모든 게 이제 이번 장마의 어떤 특징적인 원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베리아라든지 북극에서 이상고온에서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한반도에서의 수증기가 굉장히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비구름이 어떤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장마가 끝나게 되면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제주는 오늘 장마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벌써 제주는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새벽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열대야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제주는 장마가 오늘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 또는 찜통더위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남부지방도 목요일에는 장마가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장 금요일부터는 대구를 포함한 이 경북 지역에서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지역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네. 역시 이번 주 후반에는 폭염주의보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장마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서 중부지방에서도 역시 이제 한여름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지금 그래픽은 기상청에서 올여름철, 특히 이제 8월 달 한여름에 어떤 평균 기온의
어떤 전망을 이제 보는 건데요. 주로 이제 중순에서 하순에 기상청에서는 올여름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이다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부터 해서 뭐 23일 정도까지가 올여름, 한여름 특히 이제 폭염의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밤더위도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상청에서는 작년 또는 예년보다는 훨씬 더 뜨거운 한여름을 보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